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사흘째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연설을 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젊었을 때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할 때요. 그 당시가 54살이었었는데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92년도 전당대회 때에 연설을 하고는 이제 어제 처음 2016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야말로 호소에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젊었을 때는 오히려 버니 샌더스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도 급진적이고 했는데 지금 78세 나이가 들어서 인기 있는 그 주지사지만 굉장히 그 실용적으로 많이 돌았죠. 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그야말로 힐러리 클린턴이 큰 이슈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Talks and talks. Hillary does stuff. She fights for us on the big issues. 도널드 트럼프는 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빅 이슈에 대해서 이 무소속인 공화당이었다가 마이클 블룸버그 전 그 뉴욕 시장은 어떤 당도 아니고 정강 정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입장이요. 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야지 되는가? 그야말로 위험한 선동과 사기꾼인 도널드 트럼프를 피하고 당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슈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Better for our security, better for our freedom, and better for our future. 미래까지요, 경제, 안보, 자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re's only one person in this race who will be there, who's always been there for you, and that's Hillary Clinton's life story. 한 사람만이 이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 언제나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텐데 힐러리 클린턴이고 또 미국이 왜 강한가를 그야말로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야말로 보통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산층이 그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단합하고 하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중산층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We're strong. I know why we have held together. I know why we are united. It's because there's always been a growing middle class. This guy doesn't have a clue about the middle class. Not a clue. 그리고는 이제 팀 케인 부통령 후보가 자신을 그 소개를 하기도 했고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했으며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는데 결국은 그 미국은 하나다라는 굉장히 그 스페니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고 준비되고 검증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의 그 리스타라는 이런 모든 것을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가 갖고 있다고 스페니쉬를 다시 말합니다. It means prepared. It means battle tested. It means rock solid. Up for anything. Never backing down. And friends, Hillary Clinton, she's lista. Hillary Clinton is lista. 네, 이 팀 케인 부통령 후보도 역시 그 버니 샌더스의 그 이상 같은 것을 존중하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야말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힐러리 클린턴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남자, 여자, 빌 클린턴 나 할 것 없이 누구도 힐러리 클린턴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can say with confidence, there has never been a man or a woman. Not me, not Bill, nobody more qualified than Hillary Clinton to serv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함께 일을 해보니까 비상사태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다른 사람 말도 잘 듣고 냉정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절대로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 플랜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In the midst of crisis, she listens to people and she keeps her cool.
and she treats everybody with respect. And no matter how daunting the odds, no matter how much people try to knock her down, she never, ever quits. That is the Hillary I know.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희망과 낙관을 뭐 말로 그 단어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감정으로 제대로 그 전달했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캔사스에서뿐만이 아니라 스카티시 그쪽에서 이제 쭉 오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캐릭터와는 다른 것이 미국의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우보이 모자를 썼던 뭐 야구 모자를 썼던 히잡을 썼던 미국의 그 어떠한 그 기본적인 그 질서와 원칙을 얘기를 했고 선거는 이상과 당파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한다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했을 때 사람들이 트럼프를 야유하는 부하지 말고 투표해라 부 말고 보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 지지한다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나와 그 조인을 해서 그야말로 그 냉소를 선택하지 말고 두려움을 퍼뜨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에게 한 표 해야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So this year in this election, I'm asking you to join me to reject cynicism and reject fear and to summon what is best in us to elect Hillary Clinton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무대 위에 힐러리 클린턴이 등장해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그야말로 그 8년 전에는 서로 라이벌이었었잖아요.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아주 그 껴왔는데 이때는 정말 그 전날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너무나 인간적인 그 힐러리 클린턴의 사람으로서의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제 저는 그 제일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빨리 정리하려고 했는데도 시간 꽤 걸렸네요. 마크 김 하원 의원 다음 스케줄 때문에요. 버지니아주 4선 그 하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김 의원님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스피치는 진짜 정말 너무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분위기가 처음에 월요일 화요일 날 아무래도 이제 우리 버니 샌더스 후보 예, 그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실망한 그런 좀 기분이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단합한 그러니까 버니를 후원했던 힐러리 후원했던 어느 누구나 다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때문에 단합한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분명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뭐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레온 파네타라든가 뭐 팀 케인 후보 때도 이제 그 약간의 그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의 뭐 동요 같은 것이 있었는데 오바마의 연설로 확실하게 좀 민주당은 확실하게 뭉쳐졌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연설 하나 가지고는 다는 건 아니지만 연설로서 많이 도움이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그분을 진짜 어느 면을 봐서 진짜 unifying figure라고 영어로 말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이 나오셔서 또 힐러리하고 같이 이렇게 안으면서 이야기하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의미는 대통령이라는 개념 자체, 화이트하우스를 우리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당이 화이트하우스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의미가 너무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를 지지했던 버니를 지지했던 백악관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지만 좋은 법안이 생기고 정책이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보면 심볼릭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 거라고 봐요. 네. 이쯤 되면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마크 김 그 하원 의원께서는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도 중간에 연설할 때 보니까 누구나 나를 포함해서 다 실수 같은 것을 한다 하고 사람들이 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스캔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40년 동안 힐러리 클린턴은 좌파로부터 우파로부터도 정말로 그야말로 좀 불공평한 공격을 받았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정말로 그렇게 그 불공평한 공격을 여기저기서부터 받았다고 지난 20년 동안을 알아온 관계상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죠. 대통령의 그 퍼스트 레이디가 되면서부터 사실 그 전에 아르칸소에서 퍼스트 레이디 때부터 공화당 측에서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국은 뭐 보수적인 그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성이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불안하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수파 쪽에서.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뭐 그냥 보통 여자, 그러니까 무슨 프로페셔널의 부인으로 역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프로페셔널 커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그 남부 지역에서 아크스터나 저희가 사는 버지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여성의 역할은 당연히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지 왜 나가서 일하냐 그런 태도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따분하지만 그런 분위기 내에서 훌륭한 성공적인 또 특별히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여성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공화당 측에서는 좀 거북하게 생각을 했었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오늘이 그야말로 그 역사적인 후보, 최초의 그 여성 주요 정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마크 김 그 하원 의원께서도 의정 활동을 해보시면은 정치인으로서 일할 때 좀 전에 분명히 지금도 여자가 그런 일을 할 때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그 여성스러움을 보인다는 거,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렇게 여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 일할 때 2016년 미국에서 아직도 그 이 여자라는 게 마이너스라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시죠? 이 주의 정치에서나 중앙 정치에서나. 그렇죠. 그건 너무 안타까운 그 현실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백인과 소수민족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수민족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버지니아의 리치먼드 수도에서 일하면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들 사이에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액셉트가 잘 돼요. 뭐 그냥 서로 같이 뭐 얘기하고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그냥 남성 사이에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냥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태도가 있는데, 우리 사이에 어떤 여성이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여성이 딱 끼면은 그 다음에 얘기가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게 정치에 특별히 그 영어로 그 Old Boys Network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도 현실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또 올드 보이즈 사이에 또 화이트까지 끼면은 참. 그렇죠. 네, 이 마크 김 그 하원 의원께서는 그 사선 하원 의원으로 지금 팀 케인 부통령과 오랜 동안 함께 일도 하시고 가깝고 하신데 어제 그 팀 케인 부통령 후보의 데뷔잖아요. 전국 무대에. 이 데뷔는 그렇죠. 성공적이었습니까? 보실 때? 당연히 성공적이었었고요. 아주 훌륭한 그 연설을 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버지니아 주 내에 있는 분들, 그 행사 끝나고 나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좀 안타깝게 느낀 게, 너무, 그러니까 전국의 TV에 나와서 크게 스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그냥 평범한 스타일보다 어떻게 보면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해달라고 하는 스피치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얼굴 모습 같은 걸 봤을 때 대부분 항상 이제 얘기할 때 그냥 좀 스마일도 많이 하고 표현이 아주 다른데 어제는 TV에 나오는 그 모습이 조금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사실 뭐 부통령이라는 거는 그 대통령을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통령의 역할은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할은 확실하게 했는데, 저희 욕심으로는 팀 케인의 그 지지하는 그 버지니아의 그 홈타운 그 역할로서는 조금 더 팀 케인의 자연스러운 그 부드러운 재미있고 이렇게 좀 싱글벙글 운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했었어요. 네, 이게 마크 김 하원 의원께만 들을 수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은 했었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뭐 이런 생각 2번, 3번 시작할 때 이런 것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주문한 대로 하던 어쨌든 자꾸 나오다 보면은 본인께 나오겠죠. 뭐 송곳이 뭐 어디 옷에 감춰진다고 삐쭉 안 나오겠습니까? 다시 캐릭터 나올 것 같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그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마크 김 하원 의원은 소수인종 정치인으로서 이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정책으로 봐서 저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톱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 법안 개혁인데, 지금까지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서 너무나 그 차이가 나가지고 전혀 그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무브먼트가 전혀 없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제 생각으로 이민 법안 개혁이 다시 한번 first priority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서 지금 너무나 이민법과 이민자에 관한 그 신경을 많이 쓰면서 캠페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을 못한다면은 양당에서 둘 다 책임을 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아시지만 한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민법 개혁을 대부분 좋아하는데, 찬성하는데, 저희는 그 유니크한 거는 뭐냐면 무조건 이민 개혁이 아니라 이민 개혁 중에서도 이 가족과 가족 사이에 영어로 말하는 그 family reunification, 네.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공화당 측에서는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이민 법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한인들을 위한 가족이나 뭐 그런 비자 같은 이슈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좋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마크 김 하원 의원께서는 2008년도 선거할 때는요, 힐러리 클린턴과 예. 버락 오바마 누구를 지지하셨었어요? 저는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의 여기 페어팩스 카운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오바마 캠페인 총 지휘자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히려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버지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이 입장을 안다. 왜냐하면 8년 전에는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힐러리를 반대하면서 오바마를 지지하면서 힐러리 쪽에서 좀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았었고 네. 하지만 8년 후에 보면은 대통령과 힐러리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주당과 저희가 생각하는 진보적인 정책에 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이 합해서 일하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었죠. 네. 이 마크 김 하원 의원께서 8년 전에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을 때 그때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힐러리 클린턴과 8년 뒤에 국무장관까지 수행하고 난 뒤에 힐러리 클린턴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먼저 그 경험을 많이 쌓았었고 또 특별히 국제적인 면나 그러니까 foreign policy나 이 국무 총리를 하시면서 foreign policy, defense, military 관계되는 정책에 훨씬 더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시각이 많이 좀 더 넓어졌다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은 영어로 말하면은 아이디올로지컬한 그런 면에서 그는 진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싶다는 그런 그 자기의 그 개인적인 시각은 뚜렷하지만 그거를 현실에 보니까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compromise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서로 조금씩 내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동안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면서 과연 진짜 현실이라는 politics reality라는 그 개념을 많이 배웠다고 봐야죠. 실용주의요. 프래그마티즘. 예. 네. 예. 버지니아주의 마크 김 사선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내일 마무리 말씀은 내일 듣기로 하죠. 오늘도 좋은 그렇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또 민주당, 공화당도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풀뿌리 운동하고 계시는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로부터 말을 들어보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어제 정말 그 해맑게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빌 클린턴도 중간에 연설할 때 빌, I'm sorry 하면서 빌 당신도 나도 힐러리 클린턴 만큼 대통령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 같아 할 때 빌 클린턴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하지 하면서 막 감동하면서 좋아하고 일어나서 박수쳤는데 그 전날은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의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는 거 이런 거 아무 말 안 하고 인간적인 면만을 강조를 했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남자와 너무나 로보트적인 사람이라는 그것도 좀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마크 김 하원 의원 정치인, 여성 정치인을 지금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더 딱딱해지고 강한 모습만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느 정도 그 인정이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빌 클린턴이 그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성공을 했고 어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슈와 여러 가지로 뭐 정말 그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대단한 연설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너무 지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지?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는 이제 민주당이신 그 마크 김 하원 의원으로부터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비슷한 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 답이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일단 그 김동석 뉴욕 시민 참여센터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뭐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를 워낙에 그 많이 다니신 분이시라서요. 뭐 오바마 대통령 연설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적이었었죠. 야, 진짜, 오바마 대통령, 저는 덴버 8년 전에, 그때 연설 이후로다가, 저렇게, 너무 자신감도 붙었고, 또, 깊이도 많이, 철학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천전수정 다 겪으니까, 뭐가 어떻다라는 것도 너무 자신있게, 거의, 원고 없이 하는 처럼 이렇게 알아도 무리 않을 정도로 한 4, 5분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시간 어느새 가는 수 없이 몰입도였습니다. 사실 대통령 연설이라고 했지만은 되게 연설을 들을 때는 그 관중들, 그 오디언스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하느냐라는 걸 보여지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죠, 연설에. 네. 그렇죠. 예. 그걸 들으면서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모든 거를 다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지지해야 되고 나보다 그의 남편인 빌 클린턴보다도 훨씬 퀄리파이 됐다라는 것까지 아주 강조해서 언급하면서 그 8년 전에 힐러리가 자기를 위해서 참아주고 자기 지지한 세력들을 다 이렇게 봉합해줬던 거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키는 것도 한편에 보이면서 아주 감동적이고 정말 연설치고서는 최근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기록에 남을 역사에 남을 페어웰, 뭐 대통령이 이보다 더한 군중 앞에서 이제 연설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페어웰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대통령이 연설할 때조차도 TPP 안 된다는 사인이라든가, 물론, 4년을 더 하세요, 4 more year,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사인은 보이던데,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 대통령에게는 야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지지하는 그 마음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서 내 레가시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오바마의 얘기를 샌더스 지지자들이 얼만큼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대통령 연설에서의 방식은 힐러리가 이렇기 때문에 힐러리를 지지해달라라는 걸 금방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샌더스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에 좀 어필을 했다고 보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게 보통이 아니다. 준비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기에 경험이 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집무실에 있던 이러한 자기가 지내온 것들을 보면서 저거를 할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저기에 경험이 있는 힐러리가 적격이다라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힐러리를 먼저 지지해달라 그러지 않고 전제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비디오도 그랬어요. 오바마 대통령 나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에서도. 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에 청중들이 쏠리다 보니까 자연히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야유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건 대통령설에 대한 예의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지만은 저는 델리게이트들 뒤에 세컨 레벨에서 이렇게 봤는데 TPP 반대한다. 그리고서 플랫폼에 나와 있던 힐러리 쪽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피켓이나 사인들은 계속 나와가지고 흔들고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샌더스 지지자들이 저게 보통이 아니구나, 저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부통령 후보, 대통령 때문에 또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팀 케인 후보도 자신을 알리고 클린턴도 지키고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신 감은 이게 한 3번째인데, 저는 또
어제 연설이 있었는데요. 너무 약체 아닌가. 이 바이든 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다가 지명한 다음에 그 바이든이 했던 역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그때 상황에 비교해 보면은 팀 케이는 도대체 그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부분에 그 보완이 돼서 러닝메이트가 됐는지를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정도로 했는데 뭐 진정성 있고 안정돼 있고서 이런 부분들이라고 지금은 나오기는 한데 어제 연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트럼프를 공격하려면 아주 강하게 그리고서 이런 부분들 하든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러닝메이트가 데뷔하는 거 그런 장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샌더스 지지자들 지금 뭐 어제는 그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해서도 지금 내 기자회견 보고 있으면은 뭐 좀 이렇게 좀 파헤쳤으면 좋겠다. 뭐 러시아보로 미국 스파이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그거 그냥 해본 말이야. 뭐 풍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샌더스 지지자들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쪽으로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대통령 후보에게 샌더스가 안 됐다고 해서 샌더스 후보들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 트럼프에 대한 얘기는요. 현장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이제 그 샌더스를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 헤드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네. 그리고 거기서 사실 샌더스 지지자들의 통제력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한 3분의 2는 통제력을 잃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메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설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어제 3일째 전당대회가 끝날 때마다 메시지가 오는 거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게도 하소연하면서 샌더스는 힐러리 쪽에 당이 단합을 하고서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그 카톡방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위키리스에 나와서 그 메일 해킹해가지고 한 게 러시아 쪽 소행이다. 이게 트럼프 쪽에서는 그쪽으로 연결이 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개 반응들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지 그거에 대한 반응이었지, 이런 정황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 제공 자체를 처음에 시작은 힐러리 클린턴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고요. 네. 그렇죠. Not only this one 이런 거죠. 네. 이것만이라지 않지 않느냐. 이 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힐러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대다수 서민들에게 정책적으로 변화라는 거. 그 전날에 체인지 메이커라는 구호를 갑자기 힐러리 쪽에서 많이 들고 나오고 또 빌 클린턴이 이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에 대한 맹서적인 반응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신뢰도는 뭐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도 아무리 오바마와 빌 클린턴이 연설을 잘해도 힐러리에 대한 신뢰도는 뭐 크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그 외교 브리핑 그 룸에 있다가 나오셨잖아요. 뭐 좀 들은 얘기 좀 있으십니까? 네, 사실 전당대회는 그 전당대회장 연설 그거는 한 3분의 1입니다. 포션을 볼 때는. 네. 하루 종일 각종 캠프에서 나와서 자기네들 정책에 관한 이슈에 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 참관인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 중에서 포린 팔리시 브리핑이라는 그 외교 정책, 힐러리 클린턴 캠프 그 안에서 만드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할 때에 이 이코노믹 앤 시큐어리 경제와 안보를 같이 브리핑하는 데에 좀 와서 지금 막 시작하는 때에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내일 뭐 혹시 한반도에 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내일 총정리 시간에 한번 듣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 되네요.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요즘은 일상도 일상이 아니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식품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인이 운영하는 뉴욕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식당에서 선을 보인다고 하네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는 책을 봤는데요. 뉴욕에 있는 그 식당을 가보지는 못했고, 데이비 챙 씨 굉장히 유명한 셰프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모모후쿠 그 니쉬에서 이제 언제부터인가요? 7월 27일이면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이 며칠이죠? 왜 날짜를 모르겠죠. 오늘 21일인가요? 28일인가요? 28일인가요? 저 왜 이래요? 그러면 27일부터 7월 오늘이 28일이면 어제부터 그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늘이 21일인지 28일인지 28일 같아요. 네, 했다는 얘기인데 햄버거인데요. 햄버거가 이제 요즘은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서 고기를 쓰지 않는 고기인 것처럼 보이는 또 가능하면 고기 맛에 가까운 그런 햄버거가 있잖아요. 게다가 육즙, 빨간색, 바로 그 완전히 익지 않은 그 빨간색 육즙까지 이제 그 더한 그런 그 햄버거를 그 뉴욕에서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아마 그 브랜치가 그 세컨 그 레스토랑이 샌프란시스코에 오픈을 하는가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가능한 버거다, impossible 버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요. 연구하는데 물론 뭐 이 그 데이비 챙 씨가 다 돈을 댄 것은 아니고 1억 8천만 달러 기금이 들어서 연구를 한 거랍니다. 사람들이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붉은 고기 뭐 살코기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건강과 입맛과 종교와 모든 신념과 환경과 또 동물을 보호해야지 된다는 그러한 그 마음 등등에 따라서 점점 이제 그 동물보다는 그 식생활 동물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그런 그 식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플랜트로 만든 고기만 나는 것을 개발을 하는데 1억 8천만 달러의 돈이 들었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이게 뭐야? 고기는 고기 맛이 있어야지 씹는 맛이 있어야지 맛과 촉감 다 다르잖아 했는데 갈수록 뭐 비슷하다고 하고 그게 맛 자체가 개발돼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입맛이 그 맛에 길들여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힘이라는 HEM이요. 그 헤모글로빈 그 색소 성분이랍니다. 이게 뭐 아연도 많은 그런 그 분자라고 하는데요. 동물의 피를 빨간 색깔을 내주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잘 그 식물에 뭐 예를 들어 콩버거면 콩 그 버거 만드는 거기에 이제 잘 넣어서 마치 그 동물 고기처럼 붉은색 그 육즙이 이렇게 그 주시하게 뭐 색깔로 눈으로 보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임파서블 버거라는 데이비 챙 씨가 운영하는 그 모모후쿠 니시에서 팔고 있는 것이랍니다. 어제부터 판 것 같아요. 오늘 28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미국의 뭐 비하인 버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 밖에 그 여러 그 스토어라든가 마켓에서도 점점 이제 그 동물 대신에 다른 뭐 콩이라든가 콩을 바탕으로 한 그 버거를 만들 때는요 색깔 내기 위해서 우리 그 먹는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고 하잖아요. 비트 주스를 넣어서 좀 빨갛게 보이는데 이것은 또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 이런 것들에요. 엄청난 그 연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햄버거 $12. 비싸다고요? 아니요. 그 식당의 다른 음식값에 비하면 아주 그 합리적인 수준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식당이 미국의 경제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식당 업계의 그 경기 불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예상해야지 된다 하는 보도들이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미국 식당이 뭐 경제를 완전히 뭐 100% 쥐고 흔들지는 않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더군다나 식구가 많은 가정에서는 당연히 줄이게 되죠. 게다 대고 이제 식당은 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많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마치 그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2배 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봉급과 마찬가지가 되는 뭐 그런 봉급 수준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뉴욕도 그렇고 메릴랜드, 지금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매사추세츠, 미시건, 커네디컷, 뭐 그 밖에 뭐 다른 지역, 뭐 워싱턴이라든가 오레곤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미리 시작을 했고요. 시 단위에서는 제가 지금 주정부 단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식당은 사람들이 돈 아낀다고 와서 안 먹고 또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그 이윤이 별로 남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 그 어렵다는 것들이 뭐 블룸버그 뉴스 등등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식당 업계에 조금 굿뉴스라고 하면은 올 여름에 그 휴가철에도 가솔린 값이 계속 쌀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조금 그 의지를 할 수 있을까. 지난 6개월 사이에 3개월 동안 그 식당에서 판매 자체가 줄어들었답니다. 이게 이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큰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주식값도 내려가고 수입도 뭐 줄어든 식당들 많고, 맥도널드, 뭐 치폴레 이런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요. 그다지 뭐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가 않았는데 2016년 나머지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식당업계에서는 그래서 그 식당 경기 불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말로 뭐 레스토랑트 그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에 지표가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그 각오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불가능한 버거라든가 딱 보면 정말 고기예요. 색깔을 그렇게 그 물을 들여 놓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아주 편안하다든가. 근데 식당은 무엇보다도 일단 맛이죠. 맛인데 그 맛이 지나쳐서 너무 달고 너무 뭔가가 많이 첨가돼서 돌아서면은 그 물을 먹고 싶다든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이 맛이고 깨끗하고 뭔가 그 편안한 것 같고 손님을 좀 위해 주는 것 같고 다른 그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해야지만 이렇게 어렵고 어렵다는 시절에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팍스뉴스의 최고 앵커가 다른 채널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참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데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뉴스의 지금 그 CEO가 결국은 그 여자 앵커 오랫동안 일했었던 앵커가 저 CEO가 내가 뭐 남녀 관계를 안 해준다고 거부했다고 나를 그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고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루퍼트 머독이 결국은 이제 뭐 해고를 한 셈인데 해고를 당하면서도 뭐 4천만 달러인가요? 손에 쥐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리처드 닉슨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힘을 썼던 사람이고 아버지 부시를 대통령을 만드는데도 큰 힘을 썼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팍스뉴스라는 케이블 채널을 완전히 그 만든 사람이면서 팍스뉴스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찬성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도 그 CNN보다 4배나 많이 벌고 팍스뉴스를 봐야지만 이게 뭐 CNN 같은 데서 그 하는 말 갖고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 CEO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갈 때 이제 스타 파워들도 같이 나간다고도 하고 뭐 빌 올라일리를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보다 더 미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합류를 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는 뭐 나오고 나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why not?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죠. 그럴 때는 팍스뉴스라는 그 미디어를 그렇게 그 키웠던 사람이 미디어의 생리도 워낙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정치도 잘 알고 완전히 뭐 지난 뭐 10년 동안에 공화당의 여러 가지 그 주요 그 정강 이슈 같은 것들도 이 사람이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다른 그 팍스 뉴스로서는 그 메긴 켈리, 그 팍스의 그 스타 중에 스타, 도널드 트럼프가 좀 그 질문을 받고 전당대회 토론회 기간 동안에 저 여자 뭐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아. 다른 데서도 피 안 나올까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터프한 그 메간 켈리도 나도 그 CEO가 나에게 그 오래전에 그 부당한 그런 행위를 시도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취재하고 리포트를 하고 하면서 CNN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CNN의 뭐 앤더슨 쿠퍼하고도 얘기하고, 댄 레몬이요. 두 사람 다 공교롭게 동성애자네요. 그리고 굉장히 존중받는 참 참신하고 깊이 있고 머리하고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같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앤더슨 쿠퍼, 댄 레몬.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메긴 켈리가 같이 CNN 사람과 사진 찍은 것도 자신의 그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러자 메긴 켈리가 지금 팍스에서 물러나서 CNN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메긴 켈리 같은 경우는 뭐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뭐 전당대회 전에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팍스 뉴스의 빌 올라일리가 미셸 오바마 여사가 첫날 연설을 아주 잘했잖아요. 저는 제일 감동 깊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흑인 노예들이 지은 백악관에서 제가 아침마다 눈을 뜹니다. 흑인 아름답게 자라난 젊은 우리의 두 딸 레이디들도 그 백악관 하얀 집들에서 강아지와 함께 놉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팍스의 빌 올라일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셸 오바마의 말이 꼭 맞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 슬레이브들이 얼마나 그 대우를 잘 받았는 줄 아는가. 음식도 제대로 먹었고, 그리고 뭐 잠자리도 제대로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도 노예는 노예였거든.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너 노예제를 지금 지지하는 거야? 팍스가 뭐 해고해야지 되는데 막 반말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빌 올라일리를 그 노예들을 태우고 왔었던 배에 태워서 다 그 철 수갑 같은 거를 손과 발에 감게 하고 한번 그런 거 해봐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비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제주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참 좋았어요. 다 써놓고 또 다듬고 한 것이지만 그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겠죠. 오늘 미셸 오바마가 트위터에 그렇게 썼더군요. He's my man. 내 남자. 맞아. 이런 식으로요. 강혜신이었습니다.